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사가 좀 어려워요. 아들아, 무슨 일이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머니, 그 밭을 팔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아, 그 밭은 팔 수 없어. 그건 내 생계야. 내가 그 땅마저 팔면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솔직히 저희 집 지금 경매에 들어갈 위기예요. 3년 만에 아들 집을 찾아간 80세 어머니.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어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마세요. 미리 연락하시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꼭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은 당신의 미래는 어떨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그녀가 찾아낸 놀라운 행복의 비밀.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80이 되었네요. 평생 시골에서 장류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장독대에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놓고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일이 제 평생 일과였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벌써 3년이 넘게 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손주들은 더 오래됐고요. 아들 도현이는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해외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통화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정희 씨, 그렇게 챙겨가봤자 뭐해. 아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웃집 명숙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빈손으로 가면 되겠어요?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이랑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약과도 굽고 쌀강정도 만들었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집 문을 닫으며 마음이 울렁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이랑 같이 아침밥도 해먹고 도현이 아버지 생각나는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싶어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들내서 너무 서운한 소리 듣지 마시고 명숙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도 알아요. 도현이가 엄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현이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던 날, 한바구음 짓던 모습,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얼굴, 결혼식 날 신랑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점점 도시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 고층 건물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 제 아들과 손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번엔 꼭 행복한 시간을 보내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도현이가 마중 나온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한참 후에야 도현이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택시 타고 먼저 집으로 오세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택시에 올랐어요. 운전기사님께 도현이가 보내준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눈을 크게 뜨시더군요. 강남 한복판이네요. 좋은 곳에 사시는 아드님이 계시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선 이웃집에 누가 살고 어떤 밭에 무슨 작물이 자라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여기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현관문 비밀번호도 낯설었어요. 메모해둔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조용한 집안이 반겼습니다. 기다린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도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많지 않으시네요. 반갑게 안아줄 줄 알았는데 인사만 하고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녁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들어갔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항상 바쁘게 지낸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아, 민지야, 할머니 오셨어. 인사드려야지. 도현이가 부르자 마지못해 나온 손주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민준이는 겨우 10살, 민지는 7살이었는데 이제는 훌쩍 자라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는 인사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지는 조금 더 있다가 저 숙제 있어요. 따라 들어갔고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모두 식탁에 앉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놓았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예요. 도현아,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맛이야. 네, 어머니, 요즘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도현이는 제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전 이런 거 안 먹어요라며 음식을 밀어냈고 민지는 조금 먹다가 남겼어요. 수진이는 예의상 맛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족 상봉의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시골에서는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도시에서도 새벽 5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조용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국에 김치, 멸치볶음까지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어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8시, 9시가 되어서야 하나둘씩 나타났죠. 도현이는 어머니, 저희는 보통 아침 안 먹어요 라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제가 아침에 미팅이 있어서 하며 서둘러 나갔고 손주들도 학교 가고 각자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편하게 계세요. 저는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도현이마저 나가고 나니 넓은 아파트에 저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갑자기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골에서는 항상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는 라디오가 없네요. 도현이네 집은 참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뭘 만지면 혹시 망가뜨릴까 조심스러웠어요.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포장된 음식과 이름도 모르는 소스. 결국 제가 가져온 김치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인조 식물이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들을 살피니 일상에 이곳엔 흙냄새도 풀냄새도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시나요?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음에도 없는 안부 전화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는 일 잘 되나요? 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 드세요. 그렇게 청약 지나갔어요. 손주들은 학원에서 늦게 돌아왔고 도현이와 수진이는 더 늦게 들어왔어요. 모두 피곤해 보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그 다음 날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아무도 함께 먹지 않았어요. 낮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요. 한 번은 민지에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물었더니 저 유튜브 봐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민준이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제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매일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농사일을 하며 지냈는데 여기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명숙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바쁜 아들네 전화비가 나올까 걱정되어 참았어요. 도현아, 언제 한번 같이 시장에 가볼까? 엄마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줄게. 어머니, 저희는 보통 배달시켜 먹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점점 더 소외감이 커져갔어요. 제가 이곳에 있어도 없어도 이 가족에겐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수진이는 일찍 출근했어요. 도현이는 오늘은 재택근무라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죠. 오전 내내 집안일을 했어요. 수진이가 직접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집에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빨래도 하고 구석구석 먼지도 닦았어요. 제 방식대로 정리하다가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수진이가 싫어하면 어쩌지?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았답니다. 점심때쯤 도현이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도현이가 한참을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가 좀 어려워요. 도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 전에 해외 사업을 확장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해요. 빚도 많이 졌고 이자 갚기도 버겁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끄럽지만 어머니 밭을 팔면 안 될까요? 그 돈으로 제가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밭은 제가 40년 넘게 갖고 온 땅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일구던 곳이고 제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자산이기도 했죠. 도현아, 그 밭은 팔 수 없어. 그건 내 생계야. 내가 그 땅마저 팔면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정말 급해요. 회사에 직원들도 있고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도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건 안 돼.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는 없을까? 그러자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적어도 은행에 담보대출이라도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자는 다 낼게요. 도현아, 내가 80살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갚지 못하면 내 땅을 뺏길 수도 있잖아. 도현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집에 손님 왔다고 좋은 말만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집 지금 경매 들어갈 위기예요. 알았, 도현아.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 밭은 팔 수 없다고요. 그건 제 삶의 터전이자 남은 인생을 의지할 유일한 곳이니까요. 도현이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창가에 앉아 비 오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내 밭에 심어둔 배추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장독대의 장들은 괜찮을까? 명숙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기를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예매했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가기로 한 거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시간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넣었어요.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약과와 쌀강정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 정말 벌써 가세요?
수진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놀란 얼굴이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응, 집에 일이 있어서 텃밭도 봐야 하고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인사는 하고 가시겠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그럴게. 고맙구나, 수진아. 수진이는 예의상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빨리 떠나는 게 그녀에게도 편할 테니까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는데 도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짐을 싸셨네요. 제가 어제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도현이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제 화를 낸 것보다 제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도현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다. 너희들 생활에 방해가 된 것 같아.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네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깊은 골이 생겼고 그것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손주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떠날 생각이었어요. 어색한 작별 인사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짐은 제가 들게요. 도현이가 제 짐을 들고 나갔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며칠 동안 머물렀지만 이곳에 제 흔적은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도현이와 나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죠. 도로 위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이 얘기는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 도현이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현아, 그건 안 돼. 그 밭은 내 전부야. 그걸 팔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머니, 제가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그 넓은 밭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팔아서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그 밭을 가꾸며 사는 게 행복해. 그게 내 삶이야. 도현아, 내가 정말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됐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도현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짐을 내려주고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오시지 마세요. 미리 연락하시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 와주지 말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알았, 도현아. 건강해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도현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기다렸지만 그는 제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어요. 버스가 도시를 빠져나가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의 눈물이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푸른 산과 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서울 다녀오세요. 네, 아들네 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자녀분들이 잘 지내시나 봐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오라고 해야 할 텐데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네, 다들 바쁘게 잘 지내요. 저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세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다른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는데 우리 도현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먼저 찾아갔는데도 환영받지 못했고요. 자주 찾아뵙는 게 좋아요. 부모는 자식 얼굴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니까. 젊은 여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귤을 꺼내 저에게 건넸죠. 할머니,
드세요. 제주도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했어요. 낯선 이의 친절이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저는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죠. 더 이상 구걸하듯 관심을 바라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숙아, 나 정이야.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어머, 벌써 일주일은 있을 거라 했잖아. 그냥 집이 그리워서. 텃밭도 걱정되고 명숙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저 알았어. 기다릴게 라고 했죠.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해줬다면 지금도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도현이를 키우느라 항상 바빴어요. 밭일하고 장사하고 집안일 하느라 도현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다 도현이를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고향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오래된 나무들, 흙길, 서울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이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숙이가 정류장에 나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짐을 들어줬죠. 정이야, 어쩌다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명숙이의 따뜻한 관심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버스 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명숙아, 우리 도현이가 날 찾은 게 아니었어.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내 밭을 팔라고 하더라고. 명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정이야. 내가 집에 왔으니 됐어. 여기가 내 자리야. 그래요. 여기가 제 자리였어요.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명숙이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그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정이야, 내가 그 밭이 기려는 이유가 뭐니? 정말 농사 때문이야? 아니면 도현이 때문이야? 명숙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 밭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던 곳이자 도현이를 키우기 위해 땀 흘리던 곳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도현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 같아. 그 밭이 있어야 언젠가 도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도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잡초도 뽑고 작물도 살피고 새로운 씨앗도 심었죠.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마을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른다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명숙이의 권유로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정희 씨, 장류 담그는 솜씨가 좋다면서요. 우리 할머니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복지관 선생님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제가 뭘 가르친다니.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업을 하기로 했죠. 된장은 정성이 중요해요. 콩을 삶을 때부터 정성을 들여야 맛있는 장이 되거든요.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떨렸지만 차츰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질문도 하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거든요. 장류 수업이 인기를 끌자 복지관에서는 제게 텃밭 가꾸기 수업도 제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특산품으로 제 장류를 판매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죠. 정희 씨 된장은 정말 맛있어요.
이걸 포장해서 팔면 도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제 장류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면 바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명수기와 복지관 선생님의 도움으로 할매 정의의 장독대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아갔고요.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도현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도현아.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밭은 아직 안 파셨죠? 여전히 밭 이야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상했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응, 잘 지내. 나 요즘 바빠. 마을 복지관에서 된장 담그는 법도 가르치고 작은 사업도 시작했어. 도현이가 놀란 듯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밭은 팔 생각 없어. 그건 내 삶의 일부니까. 도현아, 내가 정말 어렵다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밭은 안 돼. 전화 너머로 도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더 이상 헛된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현이가 진심으로 바뀌었든 아니든 이제 제 삶에 집중하려고요. 도현아, 괜찮아. 넌 내 삶이 있고 난 내 삶이 있는 거야. 서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 작은 사업이 마을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할매 정의의 장독대 된장과 고추장은 인터넷에서도 판매되고 가끔은 도시에서 장 담그는 법을 배우러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제는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전통 장류 만드는 법을 배워갔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밭은 예전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제 나이에 혼자 농사 짓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마을 청년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청년 하나가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주말마다 와서 농사일을 거들어주거든요. 그 아이 덕분에 더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도현이와는 몇 달에 한 번씩 통화해요. 이제는 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대신 민준이와 민지의 학교 이야기, 수진이의 일 이야기를 해주죠. 지난번엔 도현이가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라고 했어요. 오겠다면 반갑게 맞이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제 행복이 아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명숙이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친구예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요. 가끔은 함께 도시로 나들이를 가기도 한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어요. 여든이 넘어 처음 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고요? 내려준 사랑은 때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그 사랑이 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정희야, 오늘도 행복하자라고 말해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거든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여든이 넘어 작은 사업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려준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